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살천지 확진자가 되어가고 있는 어른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컨트롤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단계 조정을 또 한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계속 좀 잘 컨트롤해서 빨리 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조금 사실은 힘들었어요. 월요일부터 제가 예전 직장을 이제 관두게 됐던 공황 증세가 갑자기 이제 밤에 찾아오는 바람에 밤새도록 좀 되게 힘들었다가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구독자님, 가야의 후손님을 만나 뵈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되게 오래 하고 협찬해주신 피규어도 좀 받아가지고 왔는데 얘기 나눌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딱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면서 손발에 힘이 풀리는 거야. 팔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팔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수요일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늘 이제 요 촬영 들어가는 날이 목요일인데, 그래서 조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뭔가 다 낫거나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정신적인 멘탈적인 문제죠. 그래서 정말 이 공황이라고 하는 질병은 내가 다 낫는 게 아니라 감기처럼 그걸 낫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질병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무튼 일단은 잘 컨트롤을 좀 해보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시간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원래는 샤아님께서 헤비메탈 마징가 이번에 나온 거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이제 리뷰를 좀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샤아님의 이제 개인 사정으로 리뷰를 못 하게 됐거든요. 어때요? 늘 나방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조금 이상해. 라이브 방송 올려놓은 거에 보신 분들은 이제 대강 아시겠지만은 약간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리뷰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뭐 급하게 막 슈퍼미니 프라 사놓은 것도 막 조립하고 그거라도 리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가해 후손님께서 피규어를 몇 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주문해놓은 거 그게 먼저 도착하지 않는 한은 1월달은 가야의 후손님의 피규어를 가지고 리뷰를 쭉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뭐 나온 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들이기는 한데 얘기거리가 좀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요, 바로 구둥 SHF에서 나온 브루스리 이소룡 피규어입니다. I said, empty your mind.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You put it in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 박스 아트랑 이런 것 좀 같이 보실게요. 사실 이게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제 기억으로 2017년 1월인가에 이제 발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발매가가 5,500엔이었습니다. 사실 요거 저도 그 예전에 이제 그 홍대 하비 팩토리 닫기 전에 거기 지하 가가지고 봤었는데 저도 이소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다가 아무래도 저도 이제 가동 피규어를 좋아하지만 또 이 관절이 또 너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양새가 조금 그래가지고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노란 체육복 입고 있는 것보다는 용재모트에서 검은 바지 입고 있는 그 웃돌이 벗고 검은 바지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했었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이렇게 닿게 돼가지고 이 제품을 만져보게 되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제품 보면은 이소룡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제품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서 브루스리라고 노란색으로 거칠게 폰트가 이제 새겨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의 트레이닝복은 이소룡이 사막유이에서 입었던 추링이죠. 이 박스 디자인도 이제 그거를 따서 노란색과 이제 검은색으로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노란색과 검은색의 조합이 제가 아시겠지만은 힙합 음악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국 힙합 그룹 중에 우텐 클랜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설적인 그룹이 있어요. 동양 무술 비디오나 이제 쿵푸 비디오 이런 데서 이제 샘플을 따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룹이고 1집의 이름도 엔터 더 우텐이거든요.
그 이소룡의 영화 그 제목이 엔터 더 드래곤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텐 클랜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막유이에서 나왔던 모습, 이소룡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어떤 인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잘 나와 있네요. 옆면에는 별거 없고요. 그냥 브루스리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 쌍절곤 휘두르는 모습. 다른 옆면도 동일합니다. 위아래 동일하고요. 뒷면 보시면은 프로포션들, 표정은 4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쌍절곤이랑 단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막유이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좀 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 같아요. 한번 제품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옐로우 트랙슈트라고 해가지고 노란 추리닝 버전 들어가 있고요. 15세 이상 사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교체 손목이 4쌍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안면 교체하는 방법이라든지 무기 착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SHF의 설명서는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없죠. 앞면 자체를 빼서 이제 교체를 하게끔 돼 있는 것 같고요. 구성은 굉장히 심플한데 이 SHF 쪽에서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HF 제품은 드래곤볼 라인 외에는 구매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뭐 마블 히어로 라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사판 라인들이 조금 조형이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는 편인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구매했던 게 예전에 한번 리뷰해드렸던 그 퀸 보컬 프레디 머큐리 그거 구매를 했었고 그 외에는 할리퀸 구매를 했었죠. 그리고 플래쉬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아직 리뷰를 안 해드렸어요. 영화 개봉하면 해드리려고 아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드래곤볼 라인 외에는 제가 구매를 잘 안 하는 라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SHF 쪽 실사 라인은 이 얼굴 이제 디지털 프린팅을 쓴다라고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디지털 프린팅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다고는 제가 생각하지를 않아서 좀 구매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대가 좀 저렴한 쪽에 속하니까 SHF 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저렴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무튼지간에 구성 한번 보시면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서에서 봤던 것처럼 교체용 페이스가 추가적으로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교체용 손목이 4쌍 원래 들어가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총 5쌍이죠. 쌍절곤이 2개, 단봉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쌍절곤이나 단봉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저도 영화 본 지가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그 댄 이노산토하고 싸울 때 아마 사용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회초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상자도 굉장히 작고 이 부피가 굉장히 작아서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보면은 꽤 그래도 가격 대비 풍성한 구성이에요. 5,5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원 정도 하니까 하비 팩토리에서 이게 7만원 정도에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6만원에 이런 구성이면은 지스도 발매가가 참 5,500원이었죠. SHF 지스. 그러면은 꽤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소룡 팬이라면은 나쁘지 않은 구성입니다. 상세 조형 같이 좀 보시면서 이소룡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리뷰에 앞서서 이소룡, 이 브루스 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불세출의 스타죠. 영화 2편으로 세계 스타, 글로벌 스타의 위치에 올라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정말 불꽃같이 사라져간, 아직까지도 그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많고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고, 강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저처럼 뭐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격투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그런 인물이고요. 절권도라고 하는 특유의 무예, 무술, 어떻게 보면 싸움 기술인데 창시를 했죠. In this position, your arms are useless. Yeah. Can you kick or stomp me? No. Then, if you wish to survive, what do you do? I don't know. Bite. Bite. Are we not animals?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불세출의 액션 스타입니다. 정말 참 이렇게 멋있게 살다간 사람들이 굉장히 일찍 죽어요. 뭐 커트 코베인도 그렇고 투팍 슈쿠어, 비겔, 멋있는 사람들이 일찍 죽습니다. 너무 오래 살겠네요. 아무튼 1940년생이고요. 참고로 저 브람스 형님하고 동갑입니다. 최브람 형님. 그
그 어릴 때는 홍콩 뒷골목의 깡패였다 그러죠. 싸움을 굉장히 잘해서 알아주는 이제 양아치였다고 하는데 뒷골목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하필이면 통합회 간부의 아들을 건드렸대요. 그래서 경찰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이제 당신 아들이 사고 이렇게 치면 바로 빵에 보내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소룡한테 $100를 주고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버립니다. 쫓겨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소룡의 아메리칸 드림, 고생길이 열리게 되죠.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이것 조금 배우고 저것 조금 배우고 막 이래갖고 보통 이제 이소룡을 상징하는 권법은 영춘권인데 영춘권 외에도 뭐 체리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술을 배웠다고 해요. 복싱도 조금 했었고 태극권도 했었고 이소룡이 영춘권을 배우게 된 건 근시라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였대요. 그래서 초근접전을 할 수 있는 무술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영춘권을 배웠다고 하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이소룡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영춘권이고 절권도기 때문에 이소룡도 되게 그 연문처럼 그 영춘권에 되게 고수인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영춘권도 4년밖에 안 배웠대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그렇게 조금씩 배우다가 이제 그런 면들이 특정 무술의 어떤 형태나 형식 그런 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 절권도라는 무술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됐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죠. 뭐 애인 집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불상사라는 얘기도 있고 범죄도시 암살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가문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혹은 이제 아시아계가 할리우드에서 성공하는 거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백인 우월주의자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2006년도쯤에 이제 의학계에서 나온 얘기로는 돌발성 간질로 인한 급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소룡이 죽은 당시에는 이 돌발성 간질로 인한 급사라고 하는 사인이 의학계에 발표되질 않았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소룡은 평소에도 간질을 앓고 있었대요. 수련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뇌혈관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여러 부작용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됐다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었다. 아무튼지 간에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궁금해하지만 나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하고 싶다 라고 이소룡의 아내인 린다 선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화에 보면 단순히 이제 이게 액션 영화가 아니라 자기 무술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걸 항상 그 영화에 이렇게 한 컷씩 담으려고 노력을 이 사람이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뭐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에 한 장면씩 나오죠. Don't think. Feel. It is like a finger pointing away to the moon. Don't concentrate on the finger or you will miss all that heavenly glory. Do you understand? 이 사람은 단순한 액션 배우는 아니었고 무술에 좀 철학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무술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실전격 2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죠. 절권도라는 무술이 정말 이게 실전적인 무술이냐? 왜냐면 특히나 이제 중국 무술 같은 경우가 요즘 이제 그런 격투계, UFC나 이런 쪽에서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에 실전성이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소룡이 실전 무술이라는 걸 표방하면서 이제 절권도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완성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소룡 본인도 이 절권도를 가지고 뭔가 어떤 뭐 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성적을 거두거나 그런 어떤 누군가 실전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논란이 좀 많습니다. 뭐 이소룡이 보여준 거라고는 그 가라데 대회에서 두 손가락으로 팔굽혀펴기 하는 거하고 원인치 펀치 그거 치는 거하고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력 단련을 되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때려 눕힌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미국 무술계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좀 많이 낮았죠. 톰 노리스가 태권도 2년 배워가지고 전미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많이 낮았죠. 그래서 뭐 여러 유명한 뭐 액션 배우들이나 미국의 무술가들이 뭐 이소룡 밑에서 배웠다. 그건 이 사람이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 배운 사람들 자체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좀 평가가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중국 무술에서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근력 단련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격투기, 여러 무술에서 장점들을 뽑아내가지고 현대 이제 MMA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개념을 자기 영화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퍼뜨렸다. 이런 거에 좀 의의가 있겠죠. 본인이 정말 강한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아무튼 뭐 말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다들 다시 한번 아시다시피 사실 이런 부가적인 설명 자체도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고, 이 이후에 이제 미디어 매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당장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데도 이소룡의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에 더블 드래곤의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 자체도 이소룡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파이트라고 하는 게임이 또 있었죠. 그 파이널 파이트의 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뭐 절권도를 쓰지는 않지만 얼굴이 굉장히 닮았고요, 이소룡하고. 그 다음에 드래곤킥이라고 하는 필살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탈 컴뱃에서도 리우캉 아니면 이제 자니 케이지, 뭐 이런 인물들이 이소룡을 카피해가지고 나왔고, 가장 유명한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거기서는 페일롱이 아주 이소룡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나왔죠. 직업 자체도 영화 배우고. 그리고 이건 다들 간과하시는 사실인데, 가일의 필살기 중에 썸머솔트 킥이 있죠. 썸머솔트 킥이 사실 이소룡의 필살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 철권일 텐데, 철권의 이제 마샬로우가 이소룡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죠. 원인치 펀치도 있고 기압이라든지. 철권할 때는 마샬로우를 씁니다. 그 외에 영향을 준 좀 재밌는 거를 좀 떠올려 보면 정말 옛날 게임인데 이얼쿵푸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MSX 시절에. 딴따라란 딴딴딴딴 따라라란 딴딴 BGM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얼쿵푸 자체도 이소룡을 오마주한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름 자체가 오롱이에요. 소룡이 아니라 오롱. 그리고 이얼쿵푸의 마지막 보스 이름이 블루스입니다. 그래서 브루스리. 거기서 이제 많이 따왔죠. 그리고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 애니 쪽에서 많이 이제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나루토의 룩리가 있죠. 룩리하고 마이트가이, 차크라를 쓰지 못하는, 인수를 못 쓰는 채술사, 노력의 천재, 인성의 끝판왕. 항상 타이즈를 입고 나오죠, 저 이소룡처럼. 그래서 굉장히 그 후대에 이 미디어 매체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이제 끼친 인물입니다. 우선은 상세 조형을 한번 좀 같이 보실 건데, 일단은 얼굴이에요. 나름 브루스리의 특유의 표정이 있죠. 한쪽 입꼬리만 싹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은 그 SHF 쪽의 디지털 프린팅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름 퀄리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조형이나 이런 게. 머리 쪽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엄청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머릿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접합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얼굴을 교체하게 돼 있어서 잘 보이는 편이기는 하지만, 교체형이라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목에 점이 있었네요. 올 때라든지 이런 이제 조형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오히려 이제 몸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복을 일단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브루스리의 근육이나 이런 게 확연하게 막 드러나거나 이런 조형은 아닌데, 팔 쪽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전완근 갈라진 거라든지 힘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힘줄 나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 인물을 아무래도 대상으로 조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름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피규어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제 이렇게 골반 쪽이 T자로 갈라지는 부분, 뭐 띄운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띄어가지고 구매를 좀 꺼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관절형 피규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정말 뭐 매지코나 112 시리즈 이런 것처럼 정말 패브릭 재질로 아예 덮어주지 않는 한은 크게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밑에도 추리닝 조형 같은 거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 보니까는 살짝 도색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약간 까져 있죠. 신발 쪽을 보시면 신발도 살짝 도색이 좀 미흡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이쪽도 그렇고 뭐 제품별로 차이가 좀 있겠죠. 이거는 아무래도 뽑기 운이 조금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발 끈이라든지 신발의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밑에 신발 발바닥까지 운동화 발바닥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브루스리가 원래부터도 좀 이렇게 호리호리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형이 잘 맞게 조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흠은 뭐 그냥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표정이 마음에 드네요. 얼굴이 세 가지가 더 들어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얼굴은 웃는 표정. 예, 역시 브루스리 특유의 양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는 듯 웃는 듯한 이제 그런 표정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눈동자 표현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싱하형 표정으로 좀 알고 있는 표정인데 나름 나쁘지 않죠. 특히 저 광대 표현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이제 액션 할 때 역시 브루스리 특유의 표정이죠. 입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표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루스리 안 닮은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좀 성룡하고 좀 많이 닮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역시 가격대가 이제 5,500원, 5,500엔이니까 어느 정도 조형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도 약간 도색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또 다른 액션 페이스입니다. 예, 요거는 역시 뭐 쌍절곤 액션을 할 때나 예, 그럴 때 이제 쓰는 표정이고 이따가 한번 포징 잡을 때 얼굴 교체를 해가지고 예, 같이 한번 잡아 볼게요. 핀이 자꾸 나가갖고 조금 애매하군요. 다음 들어가 있는 건 손인데 뭐 손을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손등에 힘줄이라든지 이렇게 주먹 쥔 손 같은 경우 보면은 예, 이런 표현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쌍절곤 이제 잡는 그런 주먹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쪽에 이제 게이트 자국이 좀 있네요. 살짝 아쉽습니다. 이 소룡하면은 가장 이제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이 쌍절곤. 어떤 리뷰 보니까 이 쌍절곤이 여기가 줄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 저 영화 사막유의 보면 거기서 쓰는 쌍절곤이 그 연습용 쌍절곤이거든요. 실제 쌍절곤이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굉장히 가벼운 쌍절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맞으면은 사고 나니까 그 영화 안에서도 이 줄이 체인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기믹을 살려놓은 이제 줄입니다. 예,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게 그냥 연성을 가진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박스에 이제 우겨 넣으려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줄로 표현을 하더라도 좀 와이어 같은 거를 넣어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포징 잡거나 좀 모양을 변형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제 약해져서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막유의에서 예, 댄 이노산토와 싸울 때 이제 사용을 했던 단봉 예, 회초리인데 요거 글쎄요 그냥 초록색에 올록볼록하게 된 그냥 막대기라서 크게 흠잡을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렇게 길었었나? 영화에서 봤을 때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 길게 돼 있네요. 일단은 가동하는 거 한번 좀 같이 보실 건데 우선은 목 헤드 자체에서 예, 이 정도가 움직입니다. 목 가동이 따로 돼요. 예, 이만큼이 따로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뭐 이소룡 특유의 이 목을 이렇게 길게 뺀 예,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목이죠. 이런 이제 그 포즈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죠. 뒤로는 크게 안 젖혀지고 앞으로는 굉장히 큰 각도로 예, 꺾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옆으로는 이제 이 정도 까딱거릴 수가 있고 뭐 좌우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360도도 다 돌아가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 헤드 부분이 살짝 헐거운 느낌이 좀 있네요. 어깨는 지금 보신 것처럼 따로 분할을 해줬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가동 특히 이제 액션 배우의 가동 피규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둬서 분할을 좀 많이 해준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관절 드러나는 거에 크게 그렇게 거부감은 없습니다만 관절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일단 어깨가 양쪽으로 예, 이만큼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광배근 예, 뭐 이렇게 조이는 예, 그런 이제 액션이라든지 이소룡 특유의 약간 이제 허세적인 그런 액션 예, 그런 거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로는 이만큼 또 젖혀져요. 어깨 가동폭이 꽤 큽니다. 뭐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이 정도네요. 어깨 자체에서는. 예. 일단 팔 가동은 옆으로 90도 정도 올라가고요. 어깨가 별도로 위로 올라가는 기믹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게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팽기믹은 뭐 따로 있진 않고 이제 여기서 돌아가게 돼 있고요. 팔 같은 경우 직각 90도. 예, 요즘 나오는 피규어에 비하면은 살짝 아쉬운 가동이기는 해요. 손목은 이 정도. 이거 뭐 그냥 SHF의 전형적인 가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손목을 빼보면 굉장히 얇은 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손목 교체하실 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을 분할을 해줬어요. 상반 움직이는 거 보면 앞으로 꽤 많이 굽혀집니다. 뒤로도 꽤 많이 젖혀지고요. 예, 상반 가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목 가동이랑 같이 합치면 예,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앞으로 이제 구부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요런 모습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골반 쪽의 가동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예, 앞뒤로 움직이는 가동이 있기 때문에 예, 가격 대비 꽤 가동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90도 이상 살짝 더 올라가는 예, 느낌이 있고요. 이게 SHF 드래곤볼 시리즈에서 요즘 이제 사용하는 예, 그런 고관절인데 이거를 적용을 했네요. 기존에 이제 할리퀸이나 예, 이런 거는 이제 기존 바디이기 때문에 이런 고관절이 없고 거의 이제 피그마식의 관절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튼튼하고 무릎 가동은 90도보다 살짝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2017년 정도면은 그때도 완전 굽힘 가동이 있었거든요. 피규어들 나오는 게. 근데 고관절은 좀 신기술을 썼는데 이 무릎 쪽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해줘서 그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발목은 크게 움직이진 않네요. 예, 그냥 위아래로 요 정도 까딱까딱. 양옆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목 끝이 별도로 예, 이렇게 올라가는 기믹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서에서 본 것처럼 안면 교체는 이 헤드를 예, 얼굴을 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얼굴을 빼고 여기 끼워서 다른 얼굴로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예, 그냥 서 있는 포즈를 하나 잡아 봤어요. 저거 뭐 손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소룡 특유의 이렇게 코를 쓱 만지는 예, 그런 동작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각이나 예, 어깨 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몸통 상단 쪽도 뒤로 굉장히 이렇게 확 젖혀지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덩치가 작지만 꿀리지 않고 뭔가 당당하게 서 있는 예, 그런 포즈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체가 굉장히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예, 그런 포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쫄쫄이 복장, 사막유에서의 복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 복장을 입힌 이유가 있대요. 이소룡의 동작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카메라가 그거를 액션을 잘 포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막유이 자체가 이 탑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예, 조명을 뭐 설치를 하고 하더라도 이제 어둡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좀 더 잘 잡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밝은 색을 입었다고 해요. 좀 더 이제 얼굴로 잡아드리면 이제 요런 예, 프로포션이 나옵니다. 확실히 저 팔 쪽이나 얼굴 쪽 조형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6만원 정도의 저 정도 프로포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소룡 팬으로서는 또 저렇게 실물을 보니까 또 꽤나 또 구매욕이 좀 생기네요. 예전에 살 걸 그랬네. 다음 장면은 쌍절곤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쫙 펼치고 있는 예, 그런 장면을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가까이서 당겨서 볼게요. 이런 이제 프로포션을 좀 만들어 봤고요. 저게 물론 이제 뭐 드래곤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 고관절 쪽이 일단 가동하기는 되게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렇게 완전히 T자로 관절인 게 너무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다가 이제 그 신조형의 고관절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가동은 좋은데 너무 좀 관절이 보이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팔이나 이런 데는 다른 피규어들도 마찬가지라서 뭐 크게 그렇게 눈에는 안 거슬리는데 저 쪽이 점점 거슬리네요. 이게 드래곤볼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뭐랄까 드래곤볼은 약간 좀 옷이 풍성하다 그래야 되나? 손오공 같은 경우 예, 그러면은 저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진 않거든요 사실 저 고관 쪽이 근데 얘는 되게 드러나네요. 그걸 한번 제가 같이 세워가지고 손오공이랑 같이 세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그 SHF의 손오공하고 좀 같이 세워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오공 같은 경우 예, 도복이 굉장히 풍성하죠.
체구 차이도 있고, 물론 이제 뭐 만화 주인공이고 실사긴 하지만, 예,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손오공 같은 경우는 저 고관절 쪽에 관절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뭐 특히 이제 도복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 참고로 저거는 이제 지구에서 자란 사이아인, 예, 근래에 나왔던, 예, 그 바디고요. 거기 이제 이번에 지스에 껴있던 그 기뉴 체인지 헤드를 달아서 제가 세워놨었거든요.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번 포징 잡아갖고 지금 세워놔 본 거고, 이소룡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휘어있는 쌍절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쌍절곤 액션을 뭔가 취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 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다리 쪽이, 또 이거는 뭐 옛날에 나온 거고 또 손오공은 작년에 나온 거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바디의 발전이 좀 있겠죠. 확실히 이제 포징이나 이런 거는 요즘 바디가 낫긴 낫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깨 가동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팔을 다른 팔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쌍절곤을 잡는, 예, 그런 모습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완전히 반대편으로 쭉 이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하는데, 다행히 이제 들어가 있는 손 중에 이런 식으로, 예, 그 쌍절곤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손이 별도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손을 이용하시면 반대편으로 나온 쌍절곤을 잡아주는, 예, 그런 느낌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플레이가 멈췄네요. 예, 저 쌍절곤 든 팔을 조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그 쌍절곤 휘두르는 자세를 단독으로 좀 세워놨어요. 지금 디스플레이에 배터리를 갈아 꼈더니 건전지를 갈아줬더니 굉장히 빠르게 도네요. 아무튼 기간에 어느 정도의 포징이나 이런 거는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고관부가 너무 관절이 딱 붙는 이제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너무 관절이 조금 드러나는 게 약간 눈에 많이 거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가까이서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얼굴, 예, 표정이라든지 목 각도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특히 저 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까지, 예, 저렇게 어깨가 앞으로 쭉 빠지면서 반대편까지 갈 수 있어서 저런 이제 쌍절곤 휘두르는 액션씬이나, 예, 이런 포징 만들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예 저 쌍절곤이 그 잘 휘지 않을 걸 대비해가지고 예, 일부러 저렇게 아예 휘어놓은 걸 하나 넣어주니까, 예, 크게 이렇게 저런 휘는 자세 이런 거 잡을 때 뭐 부담도 없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생각 없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소룡 팬이라서 되게 사고 싶게 만드네. 시대를 감안하면, 예, 2017년에 나왔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진짜 가동이네요. 가야의 우소님이 왜 이거를 극찬을 하면서 저한테 넘겨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에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이제 약간 그분이 이렇게 꺼내셨을 때만 해도, 예, 제품 꺼내셨을 때만 해도 약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소룡이기 때문에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썰풀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걸 이제 요번 주 제품으로 좀 픽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가성비도 괜찮고.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제 팬심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예, 그런 리뷰기는 해요. 예. 다음 자세는 이제 이소룡 하면 또 떠오르는 자세 중에 하나가 킥이죠. 옆차기. 이소룡 관련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 집에 매달려 있는 샌드백에다가 저렇게 옆차기를 날리는, 예, 그런 영상도 있고, 용쟁호투 말고 뭐였지? 당산대형이었나? 예, 거기 보면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식당 식구들하고 같이 옆차기 연습하는, 예, 그런 장면도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장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한 발로 쓰기는 쓰는데 저걸 이제 회전을 시키면 제가 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전 없이 좀 잡아 봤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 잡아놨고요. 제법 그럴듯하게는 나와요. 다리 벌어지는 거나 이런 각도 꽤 괜찮기 때문에, 예, 그럴듯하게는 나오는데, 저 고관절이 조금 요즘 형태였다면 좀 더 확 벌어지는 각도가 좀 나올 수 있었겠죠. 약간 가까이서 이제 잡아드리면은, 예, 요런 정도의 자세가 나오고요. 꽤 되게 이렇게 마른 체형의 조형임에도 불구하고 팔 쪽이나 이런 데 근육이라든지, 예, 저런 옷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상당히 역동적인 자세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저 얼굴 조형이 아까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뭐 그냥 닮게는 했네. 살짝 한 1% 정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렇게 자세를 잡아놓고 나니까 되게 그럴듯해요. 이거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다음 자세는 뭐
역시 영화에서 예, 많이 나오는 서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예, 대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자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봤고 포징을 확인하는 데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저렇게 그냥 대충만 잡아 놔도 그 영화 속의 모습을 어느 정도 재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정말 프로포션이 기가 막히게 나온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좀 어설픈 감이 있었는데 예, 저렇게 딱 자세를 잡아놓고 봤을 때 되게 그럴듯해요. 그래서 저 제품은 사실 실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걸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예,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물로 이렇게 보고 뭐 갖고 놀고 이런 거보다는 팬심으로 저렇게 뭔가 포징을 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포징을 취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럴듯하게 나올 것 같아요. 화면으로 담기는 게 너무 이뻐요. 제품 자체의 가동도 되게 좋지만 이렇게 뭔가 자세를 잡아놓고 화면으로 담았을 때 되게 그럴듯한 모습들이 나와요. 이거는 진짜 팬심으로 하나 갖고 있어도 되게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왜 그 가야의 후손님이 저한테 적극 추천을 하셨는지를 알겠네요. 예, 개인적으로. 예, 이번에는 뭐 실사 특집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봉을 좀 쥐어줘 봤고요. 역시 제가 예전에 이제 리뷰해드렸던 그 TW 토이즈의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같이 해서 세워놔 봤어요. 원래 이제 그 사막유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댄 이노산토하고 싸울 때 저 단봉을 사용해서 책지처럼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막유이라는 작품 자체가 이 무술가로서 이제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산정을 해가지고 나보다 이제 키가 큰 사람 혹은 뭐 덩치가 좋은 사람 아니 뭐 톰파나 이런 무기를 다루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산정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각종 무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그래플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죠. 특히 그 카림 압둘 자바가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농구 선수 카림 압둘 자바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좀 됐던 영화고 키 큰 사람 이제 상대할 때 그래플링 기술을 써가지고 목을 졸라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죠 바닥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은 무사시하고 대치를 좀 시켜봤어요. 애초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좀 꾸부정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각만 이렇게 들려줘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만 세워놔도 되게 괜찮게 나오는 피규어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면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피규어들이랑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담았을 때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을 때가 그림이 굉장히 이쁩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튀기도 하고 뭔가 대비도 되고 이러면서 이걸 사진으로 담았을 때가 굉장히 이뻐요. 진짜 욕심나는 피규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예, 마지막 포즈로는 팬들에게 뭔가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그 얼굴 중에 이제 들어있는 그 활짝 웃는 모습 교체를 좀 해줘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가야의 후손님이 빌려주신 협찬 제품 SHF 브루슬리 같이 보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대비 조형이 상당히 좋고요. 가동도 나쁘지 않아요. 뭔가 포즈를 잡아놨을 때 확실히 그 이소룡 팬들이라면 우와 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즈들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팬심으로 정말 갖고 있기 되게 괜찮은 피규어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막 엄청난 뭐 핫토이나 막 이런 급의 뭐 고가형 피규어는 아니기 때문에 도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포징을 잡다가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손목 쪽이 굉장히 약해요. 저 손목을 갈아 끼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핀이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손목을 교체하다가 핀이 나갈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목을 움직이는 각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금방 헐거워지더라고요. 헐렁헐렁하게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고관절 쪽에 물론 저렇게 뭐 T자로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은 팽기믹이 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그 드래곤볼 SHF처럼 딱 나뉘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포징은 나오지만 하반신 가동에 제약이 분명히 걸려요. 관절 구조상. 약간 이제 과도기 상태의 제품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하반신 쪽
고관절 쪽이나 손목 쪽이 조금 보강이 돼서 새로운 제품으로 좀 리뉴얼 출시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지 간에 가격 대비 이것저것 생각하면 들은 것도 꽤 많고,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구매를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방송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 유튜브 정보란에 가시면은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각종 후원 정보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 재미있게 보고 계시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에 제가 구매한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 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발매 정보라든지 이런 거 각자 교환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소통 방송입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편하게 서로 친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방송 진행 중에 뭔가 무리가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재생 목록 중에 어른이TV 라이브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라이브에 들어오시지 못하더라도 추후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가야의 후손님이 좀 피규어를 많이 빌려주셔가지고 당분간 별 큰 변동사항이 없는 동안에는 가야의 후손님의 피규어를 몇 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게 메탈 빌드 그레이트 마징가 하고요, 메탈 컴포짓 D 오리진 시리즈에서 나온 RX78 01 버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RX78 같은 경우는 샤안님의 것도 좀 같이 가져와서 같이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 예상에 아마 다음 주에 RX78을 샤안님께 또 받으러 갈 것 같아요. 다음 주 방송이 아마 메탈 컴포짓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니까 자세하게 확정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피규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어른의 TV 여기서 끝.